당신의 외로움을 적셔줄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살아내느라 애쓰셨어요. 가을 햇살이 노랗게 번지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 5년이 된 윤상도. 그는 68세였죠.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무료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경로로 산책하고 같은 편의점에서 신문을 사는 반복되는 일상.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도 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집에 사는 박노인이 다가와 전단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도야, 이거 한번 봐. 요즘 이런 게 인기라더군. 전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버 묻지마 관광. 외로운 당신을 위한 특별한 하루. 참가비는 단돈 5만 원. 버스 교통비, 삼식 식사, 관광지 입장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새로운 인연까지 덤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상도는 의심스러웠습니다. 5만 원에 하루 종일이라니. 요즘 짜장면 한 그릇도 8,000원인데 말이 되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다가 처음 맞는 자유였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실버 투어입니다. 내일 새벽 6시 시청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 순간 상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그의 인생 마지막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임을. 한 장 낯선 동행자들 230-1200. 새벽 6시 시청 앞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총 12명.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시니어들이었죠. 먼저 김순자 씨가 있었습니다. 65세,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사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이지만 눈가에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만수 씨는 72세였어요. 중소기업 사장이었다가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은 남자였죠. 프라이드는 높지만 현실은 쓸쓸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63세. 이혼 후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혼자 사는 여성이었어요. 화려한 화장으로 나이를 감추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철호 씨는 69세.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았지만 정작 취미도 친구도 없어 매일이 무료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있었어요. 각자 사연을 품은 채 이른 새벽에 낯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었죠. 회색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성이 내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가이드 미소입니다.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될 거예요. 미소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사람들은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이 여행을 알게 되셨어요? 아, 저는 아파트 게시판에서 봤어요. 영희가 대답했어요. 저는 친구 소개로. 상도도 말을 보탰습니다. 이상했어요. 모두 다른 경로로 이 여행을 알게 되었는데 참가자들의 프로필이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모두 외롭고 모두 시간이 많고 모두 큰 돈 없이도 참여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혹했던 거죠.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싼 여행이 있을 리가. 걱정 마세요. 미소가 끼어들었어요. 저희는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돕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시내를 벗어나자 철호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신호가 안 잡히네. 산골로 가다 보면 그래요. 미소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디톡스 하는 셈치고 자연과 하나 되어 보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상도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직 그렇게 깊은 산골도 아닌데 말이죠. 오전 10시 첫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깊은 산중에 자리한 고찰이었어요. 천년사라는 이름의 오래된 절이었지만 방문객은 그들뿐이었습니다. 이 절은 신라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곳이에요. 미소가 설명했습니다. 자유시간은 1시간입니다. 12시에 입구에서 만나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절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대웅전에서 남편의 명복을 빌었고 만수는 사업 실패에 한을 달래려 했습니다. 상도는 혼자 산책로를 걸으며 가을 단풍을 감상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시가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는데 순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김순자 씨 어디 계세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아마 화장실이나 법당에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미소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순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절 곳곳을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철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미소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통화를 마친 그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히 김순자 씨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먼저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걱정 마세요. 그럼 짐은요? 상도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전해드릴게요. 미소는 능숙하게 순자의 가방을 챙겼어요. 사람들은 석연치 않아 있지만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 자리가 비어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아무 인사도 없이 가시다니. 영희가 중얼거렸어요. 몸이 아프면 그럴 수도 있지. 만수가 그녀를 달랬지만 그의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마이크를 들었어요. 자, 다들 기분 전환하세요. 다음 목적지는 정말 아름다운 해안가예요. 싱싱한 해산물로 점심도 드시고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순자가 아침에 앉았던 자리에 그녀의 개인 소지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지갑, 안경, 심지어 상비약까지. 상도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간다면 이런 것들을 두고 갈까? 오후 1시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는 인적 드문 해안가에 멈췄어요. 바다는 푸르렀지만 주변에는 다른 관광객도 상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점심을 드시고 바다 구경도 하세요. 자유시간은 2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미소가 준비한 도시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시락이 이상했습니다. 모든 반찬이 똑같고 마치 대량으로 만든 것 같았거든요. 일반 관광지에서 파는 도시락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만수는 사업가 출신답게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버스 번호판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상하다. 이 버스, 일반 관광버스가 아니야. 번호판이 개인용이었고 버스 내부도 일반 관광버스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내내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만수는 슬쩍 미소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이드님, 혹시 여행사 이름이 뭐예요? 나중에 후기 남기고 싶어서요. 미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아, 실버 투어예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만수는 이미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여행사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오후 3시 다시 집합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엔 영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 사람들이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상도와 철호, 만수가 해안가 곳곳을 뒤졌습니다. 바위 틈, 갯바위, 심지어 바다까지. 하지만 영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혹시 바다에 누군가 섬뜩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미소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미소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영희 씨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택시로 먼저 가셨다고 하네요. 택시요? 이 외진 곳에서요? 만수가 따져 물었어요. 아, 미리 불러놓으셨나 봐요. 미소의 대답은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이제 12명 중 2명이 사라졌어요. 남은 10명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다른 할아버지가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단호했어요. 여러분, 계약서에 사인하셨잖아요. 중간에 나가시면 배상금을 물어야 해요. 계약서, 사람들은 기억해 보려 했습니다. 아침에 뭔가 종이에 서명한 기억은 있었지만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걱정 마세요. 저녁에 맛있는 한정식도 준비되어 있고 온천도 다녀올 예정이에요. 분명 즐거운 하루가 될 거예요. 미소의 웃음은 여전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장 절망의 길 4000-5200. 오후 4시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이상했어요. 시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외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창밖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졌습니다. 산길, 버려진 공장들, 그리고 사람의 기척이 끊긴 마을들이 지나갔어요. 가이드님,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도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인 온천장이에요. 조금 외져서 그렇지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온천장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리 없었어요. 벌써 2시간째 산길만 달리고 있었거든요. 철호가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권해네요. 아예 신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핸드폰을 꺼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응급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어느 지역인가요? 만수가 물었어요. 미소는 당황한 듯 기사와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기사님이 길을 더 잘 아시니까요. 이상했어요. 가이드가 목적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들과 짜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한 할머니가 속삭였어요. 아니면 진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순자 씨와 영희 씨가 정말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상도가 제지했지만 불안은 이미 전염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관광지마다 한 명씩 사라지고 있어. 그리고 그때마다 가이드는 미리 준비된 것 같은 핑계를 댄다. 그럼
우리가 다음 차례라는 말인가요? 누군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버스가 한적한 휴게소에 멈췄어요. 미소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오세요. 10분 후에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자 미소는 기사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멀리 떨어진 거리였지만 만수의 귀에는 일부가 들렸습니다. 예, 8명 남았어요. 네, 예상보다 순조롭게. 창고는 준비되어 있죠. 창고,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화장실에서 만수는 다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험해요. 이건 정상적인 관광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상도가 물었어요.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70에 가까운 노인들이 산길을 걸어서 도망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휴대폰도 안 되고 이러다 우리 모두 절망감이 엄습했어요. 5장 진실의 발견 5200-5800 오후 7시 버스는 낡은 공장지대의 한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적막했고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져 있지 않았어요. 자, 도착했어요. 미소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친근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먼저 사라진 순자와 영희가 의자에 묶인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창고 안에는 미소 외에 낯선 남자들 서너 명이 더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그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진 미소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미안해요, 어르신들. 하지만 이것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당신들, 대체 뭘 하려는 거요? 상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의 재산 좀 물려받고 연금 좀 받고 그리고 아직 멀쩡한 장기들은 남자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몇 년째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미소가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외로운 노인들을 타겟으로 해서요. 가족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는 그런 분들 말이에요. 실제로 며칠 지나도 신고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들 어디 여행 갔나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의심받으면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려서 길을 잃었다고 하면 돼요. 누가 의심하겠어요? 잔혹한 계산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의 현실을 정확히 노린 범죄였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상도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가족들이 신고할 거요. 가족요? 미소가 비웃었어요. 윤상도 씨, 당신 아들 며느리가 언제 안부 전화 한 번 하던가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상도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최만수 씨는 사업 실패 후에 친구들과도 연락 안 하고 있죠. 이철호 씨는 평생 직장만 다니느라 인맥도 없고요. 그들은 각자의 신상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 범죄였습니다. 6장 절망적인 탈출 5800-. 이제 순서대로 처리할 거예요. 남자 중 하나가 주사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상도의 머릿속에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살아야 해요. 상도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오래된 군용 라이터가 있었어요. 여러분, 상도가 외쳤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상도는 라이터로 창고 벽에 걸린 천막에 불을 붙였어요.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혼란 속에서 만수가 의자에 묶인 순자와 영희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어요. 철호와 다른 어르신들도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항했습니다. 이 늙은이들이, 범죄자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불길이 번지자 창고 밖으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무래도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에요. 미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도망가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창고를 포위했고 구급차도 도착했습니다. 결국 12명 중 8명이 살아남았어요. 순자와 영희는 충격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상도는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포기했다면. 사건 이후 실버 타겟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상도와 생존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을 노리는 이런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또 다른 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비슷한 전단지가 돌기 시작했어요. 황혼 힐링 투어. 외로운 당신을 위한 특별한 하루. 참가비는 단돈 3만 원. 모든 식사와 교통비 포함. 새로운 인연까지. 그리고 그 전단지를 받아든 한 할머니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내일 참여하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외로움은 범죄자들이 노리는 가장 큰 약점이에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만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의심스러운 제안은 신중하게 판단하시고요. 가족, 이웃과의 소통을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